테슬라는 본인 포트에서 그래도 일정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네오클라우드 관련된 회사, 그 코어웨이브, 네. 그리고 네비우스, 뭐 오라클은 뭐 지금이 좀 어느 정도 올랐지만 네. 오라클도 여전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고요. 로빈후드 네. 같은 회사들 좀 많이 여전히 팔란티어도 뭐 계속해서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지보노바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용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회사들, 아리스타. 셀레스티카나 아스테라 랩스 같은 회사들도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한국 기업 기준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빅테크 쪽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까 뭐 이제 미국에서 금리도 낮추고 유동성도 푼다고 하니까 계속 좋아지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쪽은? 일단 그 2022년 11월에 AI 혁명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빅테크도 본격적인 업사이클은 2023년, 24년 그리고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본격적인 업사이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3분기에 조금 이제 슬로우했는데 이제는 그 어떤 본질적인 그 어떤 영업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거든요. 네. 요게 저는 2차 사이클, 2차 랠리의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빅테크들의.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조금 더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주도주가 어떻게 갈지를 되게 잘 봐야 되는데 주도주가 기존처럼 M7 그러니까 빅테크 중심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 S&P 500 지수 안에서 M7의 비중이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는지. 자, 그럴 경우에는 빅테크 주도의 랠리가 갈 수 있는데 자, 1차 사이클 때, 그러니까 1차 랠리 때하고 2차 랠리가 다른 부분은요. 1차 랠리는 빅테크들의 매출 증가율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매출 증가율이 265%입니다. 260%입니다. 이게 막 중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랠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익 증가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마진율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요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빅테크 주도의 시장이 간다 그러면 네. 그게 아니라 빅테크 쪽은 약간 이제 그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약간 우리가 중소형주라고 하지만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네. 오라클 같은 네. 뭐 시총 뭐 900조짜리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빅테크가 차기 빅테크가 될 애들이 이제 만약에 수급이 간다 그러면 그런 쪽은 오히려 이제 매출 증가율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라클도 AI 관련된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라클은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오라클이 그러니까 지금 그 AI 그 네. 쪽에서 추론 쪽에 이제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네. 이걸 그 AI 개발하는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데이터 센터 세워가지고 이걸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외주를 주는 거죠. 그걸 네오 클라우드라고 하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전통 클라우드하고 좀 다른데 전통 클라우드는 그냥 일반 서버 중심, 아마존 같은 회사들 중심으로 하는 거고 네오 클라우드는 그 엔비디아 GPU 받아와서 이제 네. 엔비디아 GB200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깔아놓은 회사들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오라클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코어웨이브, 뭐 네비우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네오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막 수주가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라클이 이번에 그 RPO라고 해서 RPO가 전년 대비해서 300 거의 50%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RPO라는 게 뭐냐면 보통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잔존 계약 그 의무 계약 이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우리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앞으로 네네. 뭐 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쓸게 뭐 통신 요금처럼 이렇게 딱 이제 해놓은 거죠. 당장 아직까지 매출이 나진 않지만 가시적으로 이제 앞으로 네. 매출이 나올 거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약정 걸어놓은 그 네네. 매출이 이제 엄청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폭발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있다가 봤더니 오픈 AI가 오라클하고 한 큰 규모의 딜을 역대급으로 큰 규모의 딜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러모로 아직 이 AI 관련된 뭐 추가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은 막 계속되고 다른 기업들도 뭐 아직 뭐 성장하고 있는 곳이긴 하다. 네. 뭐 버블 얘기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던 건데 뭐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동안에는 그 AI 관련주들이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조금씩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조금씩 가고 있다. 자, 그 말은 AI 버블로 가는 초입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버블은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네, 언제 꺼질지 모르지만 절대 초입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버블은. 네. 그러니까 또 그때 다 놓치고 마지막에 또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절대 초입에 내리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AI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좀 관심 갖고 좀 좋게 보시는 곳들이 좀 어디가 있으세요? 일단 AI 쪽에서 그 제가 만약에 2차 랠리가 된다 그러면 네. 이익 증가율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전히 이익 증가율에서 뭔가 모멘텀 있는 회사는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AI 가속기 업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회사들이 네. AI를 투자하는 쪽 그러니까 사실 다른 회사들은 투자하는 게 바로바로 이렇게 그 매출과 매출로. 이익으로 꽂히진 않잖아요. 근데 광고라는 비즈니스가 이게 네. 타겟팅 그 하면 P하고 Q가 같이 늘어나는 마법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 AI 투자를 하면 P하고 Q가 같이 늘어나죠. 그래서 메타 같은 회사들 좀 이제 관심 가질 만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네. 구글 같은 회사들도 괜찮죠. 그 AI가 어쨌든 지금 핵심이면 그 오픈 AI 같이 결국엔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거 네. 이 부분에서 지금 모든 뭐 빅테크들이 다 자기가 거기 장악하겠다고 뭐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최근에 기사 보니까 뭐 오픈 AI의 어떤 뭐 점유율이랄까요? 뭐 그런 거 뭐 계속 엄청나게 좀 압도적인 것 같은데 아직 경쟁이 끝난 건 아닌 건가요? 아직 끝난 게 생성형 아닙니다. AI. 그렇죠. 이제 오픈 AI가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AI 군비 경쟁을 하는 이유는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 GPU를 최대한 많이 갖다 놓고 데이터 센터 만들고 여기에 좋은 데이터를 넣어주면 계속 좋아져요. 네. 이게 이제 스케일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케일의 법칙 때문에 AI 군비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누가 투자 더 많이 하냐 이걸 하는 건데 최근에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서로 끈끈한 이제 동맹 관계다가 서로 이제 틀어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이제는 점점 더 이제 그 빠지거든요. 지원 뒷배경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제 알아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컴퓨팅 파워가 저는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상.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AI 서비스나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일반 뭐 질문 올리고 이런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되게 전문적인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답 퀄리티가 제가 조금 이제 부족하다. GPT-5 오면서 더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더 최근에 많이 좋더라고요. 네, 두세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는 느낌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금력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자금이 구글처럼 계속해서 돈을 벌면서 투자하는 회사하고 오픈 AI는 지금 당장 적자한테 계속해서 투자받아서 투자해야 되는 회사. 거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오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광고랑 바로 직결되는 메타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구글도 그렇게 따지면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기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구글도 저번에 독점법인가 그것도 좀 네. 좋게 나왔고 해결됐고. 결과가. 근데 이제 구글은 또 한편으로 보면 하루에 검색이 90억 건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90억 건의 검색을 하던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챗GPT한테 물어봐요. 네. 거의 뭐 요즘에. 그렇죠. 근데 검색을 하면 이게 검색 광고가 뜨거든요. 네. 그게 다 매출인데 챗GPT한테 물어보면 광고를 패스하고 그냥 바로 답변으로 나오니까 네. 이제 그게 카니발리제이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하진 않죠. 그러면은 이것도 결국에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네. 제미나이 프로를 구독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가는 걸까요? 앞으로 어떤 생성형 AI가? 앞으로는 광고를 어떻게 붙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지금은 일단은 그 유료 구독 모델로만 가는데 네. 그거 가지고는 안 지금 돼요. 투자하는 걸 감당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그걸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런 건가요? AI가 대답하는 거에서 이제 PPL처럼 이제 상품을 소개해 글쎄요. 주는. 그거는 이제 뭔가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그 해자를 완성하고 나면 뭔가 네. 할 거라고 생각해요. 독점업체가. 사실 어차피 플랫폼만 장악하고 있으면 뭐라도 다 돈은 벌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투자한다. 맞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결국에 예. 승부 날 때까지 엔비디아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엔비디아가 확실한 기업일 수 있겠네요.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혁명이라고 이제 우리 지난 스마트폰 혁명에서는 네. 애플이 뭐 모바일 혁명 시작될 때 주당 2달러대였거든요. 네. 나중에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죠. 현재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아예 뭐 2등이라고 할 만한 곳도 없는 거죠. 뭐 AMD가 있긴 한데 네.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TSMC하고 삼성전자처럼 더 벌어졌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핵심 지금 기술을 개발하는 AI의 핵심 제품이니까 방법이 없네 이거는. 그렇죠. 그럼 엔비디아는 조금 빠질 때 사고 그러면 되는 걸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기대 수익은 이제 조금 낮춰야겠죠. 부진할 수 네.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워낙 가파르게 올랐고 네. 시총이 이제 4조 달러까지 왔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여기도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처럼 AMD나 뭐 네. 브로드컴 이쪽으로 약간 뭐 좀 몰아준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될까요?
누가 물어줬는 거죠? 뭐 빅테크든 뭐든 어쨌든 이쪽에 좀 약간 그 풍선 효과? 그렇게 하려고 했죠.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는 엔비디아 칩이 AMD보다 2배 비싸니까 네. 그러면 더 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토탈 코스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 데이터 센터를 만약에 100메가와트를 가지고 지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번 최근에 그 미국의 IB 보고서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0메가와트급의 중형급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이제 모델을 설치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엔비디아 칩 가지고 해보고 AMD 칩 가지고 해보고 브로드컴 그 구글 TPU 가지고도 해보고 네. 화웨이 칩 가지고도 해보고 하니까 누가 수익이 제일 잘 나오냐 하면 네.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입니다. 아, 효율이 너무 차이가 효율이 많다. 그렇죠. 토탈 효율이죠. 이거를 이제 그 칩을 한 개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병렬 연결해서 쓰는 건데 거기서 로스나 손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매끈하니까 네. 결국은 돈을 제일 잘 벌더라 하는 거죠. 이길 방법이 없다. 네, 비싸도 값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싼 거 쓰니까 아. 수익률 뚝뚝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네, 화웨이 같은 칩 성능도 쓰니까 안 좋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계속 가는 것이고, 그리고 좀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은 잘은 모르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좀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한 뭐 그런 건 없을까요? 미국의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요. 네. 뭐 AI 관련된 주로. 저는 이제 네오클라우드 관련된 회사, 그 코웨이브, 네. 그리고 네비우스, 뭐 오라클은 뭐 지금이 좀 어느 정도 올랐지만 네. 오라클도 여전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미국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올 4월부터 미국의 개인들이 너무 힘이 세져가지고 헤지 펀드들 공매도를 쳤다가 지금 완전히 그냥 몇 개는 망하기도 했고요. 네. 그만큼 개인들이 지금 점점 더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버블로 가는 징후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그런 쪽에 거래 플랫폼 많이 쓰는 게 로빈후드 네. 같은 회사들 좀 많이 여전히 팔란티어도 뭐 계속해서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지보노바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용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가스 터빈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네트워크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이제 그 서버하고 서버 간에 네, 네. 뭐 이런 것들 이제 되게 어떤 굉장히 초고속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회사들 아리스타. 그리고 최근에는 화이트박스 스위치 업체인 뭐 셀레스티카나 아스테라 랩스 같은 회사들도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요즘에 테슬라 뭐 $420 막 넘어가는데 테슬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테슬라는 피지컬 AI가 되는 순간 그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아, 휴머노이드 뭐 네,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휴머노이드를 그리고 자율주행 그러니까 네. 움직이는 거에 대한 AI는 테슬라만큼의 어떤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AI와 실제 이 기계를 접목시킬 수 있는 곳도 없지 않나요? 한 회사가 하는 곳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 풀 스택을 가지고 있죠 테슬라는. 네. 그러면 그쪽에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은 전혀 그런 쪽으로 안 보이죠. 근데 일로는 중장기적으로 테슬라 회사의 가치의 80%는 휴머노이드에서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막 올라가면 또 이제 지금이라도 테슬라 사야 되나라는 생각들도 좀 드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테슬라는 본인 포트에서 그래도 일정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공하면 엄청난 회사가 될 맞습니다. 거니까. 그렇죠. 그럼 반대로 애플은 어떻습니까? 애플은 지금 완전 죽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만 들리니까요. 애플은 좀 애매합니다. 어. 네. 굳이 뭐 포트에서 지금 가져가야 될까 생각이 들고 있고 애플은 AI 쪽에서 뭔가 반전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을 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사실 막 그렇게까지 체감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네. 사진 조금 바꿔주고 이런 느낌인데 이게 앞으로 강력한 어떤 키워드가 되는 건가요? 결국 온 디바이스 AI가 되어야지 우리 에이전틱 AI 네. 우리한테 AI 비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이 네. 자비스가 여기 마이크로로 내려왔다가 내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 거울 앞으로도 소환되고 네. 로봇 청소기로도 소환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들 다 해주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려오려면 AI가 여기 내려오려면 뭔가 머무를 자리가 있어야 되죠. 여기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무언가 기계가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여기 칩셋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거를 애플이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하려면 결국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해요. LLM이라고 하는 네.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한데 그거를 했어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챗GPT가 나왔을 때는 모든 회사가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구글은 빨리 제미나이라는 걸 개발해서 어쨌든 캐치업을 한 거고요. 네. 캐치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오픈 AI에다가
지분을 투자해서 그냥 네. 기술을 그냥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아예 둘 다 안 되는 회사들은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해서 막 열심히 투자하는 회사가 XAI 그룹이고요. 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저렇게 큰 모델은 안 해도 돼. 컴퓨팅 파워 저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가지고 작은 모델 가지고도 해도 충분히 효율을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다 곤란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스케일 법칙이 없어도 돼 라고 했던 회사들은 다 망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애플이 뭐 퍼플렉시티 뭐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들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걸 사버릴 수는 없나요? 사버린다 그러면 다행인 거죠. 지금이라도 산다 그러면 다행인 건데 네. 그것도 아직 태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애플은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갈 길을 잃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는 어쨌든 구글과 협력 관계가 좀 긴밀하니까 네. 제미나이를 계속 탑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핸드폰 시장에서도 단순히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 말고는 사실상 어떤 그 차별화가 잘 안 되는데 AI 특히 온디바이스 AI가 앞으로는 꽤 그런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만큼까지 급격히 발전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향후 뭐 1, 2년 안에 충분히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우리가 그 예전에 피처폰 때 막 명품폰 유행했잖아요. 프라다 네. 폰, 뭐 아레나 폰. 결국 나중에 스마트폰 나오니까 의미 없잖아요. 맞아요. 그 OS가 있어야지 스마트폰. 그죠? 뭐 아무리 뭐 명품폰이라고 해봐야 피처폰은 그냥 피처폰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똑같을 것 같아요. 온 디바이스 AI가 되는 폰하고 안 되는 애플이 지금은 아무리 뭐 저기 UI UX가 매끄럽고 뭐 유리하고 네. 디자인하고 하지만 AI 안 되면 말짱황인 거죠. 네. 사실 뭐 챗GPT도 요즘에 이제 그 대화형으로 이렇게 클릭만 하면 이제 말로 서로 이제 소통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쓰는 분들이 점점 이거 정말 편리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예 이제 핸드폰에 아예 장착이 돼가지고 비서처럼 네. 할 수 있으면 뭐 결제까지 해주고 배송도 시켜줘 뭐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조만간. 그렇죠. 그게 이제 일종의 슈퍼 앱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이슈가 있는 게 만약에 그 AI한테 시켜서 나한테 결제를 하게 하려면 그 결제 앱에 대한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AI가.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규제나 아니면 그 API를 제공해준 회사들 간에 네. 이런 이제 정리가 안 된 거죠. 메타 쪽에서 AI 관련된 뭐 전문가들을 막 계약금 1,000억 주고 막 그 채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봤는데 네. 라마죠. 네네. 그쪽이 잘 안 되나 봐요. 뭐 라마도 꽤 쓸만하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더 아직까지는 뭐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수준으로 뭔가 이제 네. 가려면 더 인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뭐 스케일 AI 출신이나 알렉산더 왕 같은 사람한테는 뭐 1억 달러의 연봉을 네. 배팅을 한 거죠. 우리나라 돈은 1,400억이죠. 결국에 여기도 돈으로 승부하는 곳 아닙니까? 이쪽은 AI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구글이나 오픈 AI 그 정도가 어찌 보면 이강이라고 봐야 될까 앞으로? 뭐 완전 새로운 곳이 막 그렇죠. 접전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돈 게임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구글 제미나이 아니면 뭐 오픈 AI 챗 GPT 네. 그리고 이제 그 엔스로픽의 클로드 같은 경우는 그 아마존이 사실상 대주주거든요. 네. 그래서 2강 1중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딥시크 얘기 나오다 요즘에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중국 쪽은 네. 어떤가요? 딥시크는 일단 이제 10등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딥시크도 스케일의 법칙, 컴퓨팅 파워 투자를 못하니까 네. 결국 밀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조금 애매하지만 한 2, 3년만 지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만큼 격차가 많이 벌어지겠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게임이 이 1차 게임이 끝나려면 군비 네. 경쟁이 끝나려면 AGI라는 게 개발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GPT-5가 AGI라고 했지만 사실상 아니었죠. 네.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AGI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AI가 사람을 뛰어넘는 영역도 있고 못 뛰어넘는 영역도 있잖아요. 근데 AGI는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AI가 AGI거든요. 네. 근데 그 AGI가 되면 아마 1차 승부는 날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사실상 뭐 이제 지금은 약간 반만 믿거든요. 네네. 얘가 대답한 것도 검사해보고 검증하는데 그렇죠. 그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그렇죠. 이제 걔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을 채용할 필요도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혁명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에 이제 IT 반도체 그리고 AI 이런 것들을 또 다루시니까 이게 마냥 그 인간한테 좋은 거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요즘에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99%의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진다 얘기들도 나오는데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흐름이라면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AI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그 인류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꿀 만한 혁명이에요. 그리고 저도 사실 뭐 이제 그 테크 혁명이라고 하면 뭐 99년도에서 90년대에서 2000년대 인터넷 혁명, 그리고 이제 2010년대 모바일 혁명, 그 두 개 정도를 제가 이제 겪었는데 지금 AI 혁명은 모든 영역을 바꾸는 혁명이에요. 예전에 테크 혁명은 그냥 그 산업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났는데 AI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거고 결국 이게 온라인 세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세상도 다 움직이는 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빅브라더가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세상을 움직이는 네. 뭔가 그런 엄청난 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의 자산 시장의 어떤 뭐 룰부터 자산 시장의 흐름부터 그리고 개인의 생활 패턴까지 다 바꿀 거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격차가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AI 혁명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진지하게 인지를 하시고요. 물론 이제 그게 부동산 시장도 엄청나게 바꿀 겁니다. 진지하게 인지를 하고 이게 어떤 흐름에서 움직이는지 탑다운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떤 현상적으로 보고 그 하나의 어떤 지엽적인 내가 투자하는 회사 하나만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AI 혁명의 버블의 초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올라타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게 관련된 책들을 한번 보면서 AI 혁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잘 보고 거기서 탑다운으로 어떤 기업들의 수혜를 보고 어떤 산업들의 수혜를 보고 뭐 어떤 지역이 앞으로 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보시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앞으로 자산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이제 앞으로 네. 따라가지 못할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그거 안 좋게 얘기하면. 그렇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네. 간에도 그렇고요. 네. 기업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직장을 잘 지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산을 어딘가에 태워놔야지만 이게 앞으로 미래에도 내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맞습니다.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부터 뭐 반도체, AI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